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새로운 양상 473쪽 민족운동이 좀 많죠. 그래서 무단통치라고 했고 1910년대 무단통치 대략 몇 년대다? 1910년대. 그리고 통치 방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때 독립운동은 지역과 단체만 정리해 놓으면 돼. 지역과 단체, 그치? 각 지역별로 단체 정리.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지, 그치? 단순하게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국내, 간도, 연해주, 상해, 미주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정리해 놓을 거. 무단통치 하에서 일어난 최대 민족운동 3.1운동이죠. 사실 3.1 운동은 단독으로 정리해 놔야 될 거지.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통치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이토 총독이 부임해서 문화 통치로 전환한다. 그래서 3.1운동 이유는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지. 문화 통치. 의도적으로 이제 여기는 줄이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더 내용이 많으니까. 문화 통치. 대략 몇 년대다? 1920년대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3.1운동하고 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로 9개의 독립운동을 먼저 본 거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반드시 기억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주 연해주 지방의 무장투쟁운동과 통합운동 정리해놔야 되고 반드시 그 두 부분 제일 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의열운동 해가지고 노인단, 의열단, 애국단 그 세 단체 반드시 정리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상황인데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다. 그건 이해를 하시라 그랬지. 특히 이해.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내 민족 운동을 하는 거야.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국내 민족 운동은 자 일단 크게 흐름은 3.1운동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다고.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보급.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은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1917년이죠. 1917년 기억하세요. 러시아 혁명이야 그게.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혁명.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한다. 17년이면 거의 2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말미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외에 먼저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연해주에서 사회주의 단체가 최초로 나온 거지. 그게 한인사회당이야. 자, 그래서 473쪽에 사회주의 세력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회주의 계급혁명을 통한 그건 나중에 봅시다. 그 밑에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그거 줄쳐놓고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코민테른이라는 게 조직이 돼. 그리고 코민테른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운동도 지도하는 단체야. 그래서 해외에서부터 해가지고 한인사회당은 반드시 외우시고 한인사회당 1918년 하바롭스크 이동휘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라고 말씀드렸죠. 10년대 정리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한인사회당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사회주의 단체가 형성이 됐을 것이며 그러한 사회주의 단체를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고려공산당이라는 게 조직되는 거야. 그래서 고려공산당도 줄쳐놔. 고려공산당. 이건 해외야. 근데 이제 고려공산당 사회주의 세력은 크게 두 개의 파벌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야. 하나는 상해파하고 하나는 이르크츠크파라고 해. 상해파하고 이르크츠크파. 그래서 상해파는 그렇게 써놓으세요. 상해파에다가는 망명가들, 망명가 중심, 독립우선, 그 다음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르크츠크파에다 이렇게 해서 이르크츠크파에다가는 연해주 교민, 주로 연해주에 사는 교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해주 교민,
그다음에 계급혁명 우선, 계급혁명 우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란 결국은 계급혁명을 말하는 건데, 자본주의 타도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사회,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게 사회주의 혁명인데 그걸 계급혁명이라고 한다. 근데 해외에서 형성된 고려공산당에는 독립을 우선시하는 세력이 있고 계급 우선 혁명을 우선시하는 세력이 상해파고 급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연필로 써놓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국내에도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자, 국내로 가. 무슨 운동을 전후해서? 3.1운동을 전후해서 3.1운동 전후 줄. 그래서 국내에는 무슨 운동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한다? 3.1운동을 전후해서라는 거지. 그래서 국내 본격 소개됐고, 그래서 20년대 초야. 20년대 초에 국내에서도 사회주의 단체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서울청년회, 신사상연구회, 화요회, 북풍의 무산제동지회, 그거 줄. 2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단체야. 최초는 서울청년회야. 서울청년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회주의, 국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서 공산당이 조직된다. 그걸 조선공산당 운동이라고 한다. 조선공산당 줄.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화요회가 중심이 되었다. 그 다음에 코민테른의 승인을 받았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운동은 다 이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는다고. 그 다음에 밑에 조선공산당 해가지고 1차 조선공산당 옆에다 써놓으세요. 지금 사회주의가 보급되는 시기가 바로 무슨 통치와 관련이 있어? 문화통치와 관련. 문화통치 시기에 국내. 근데 이때는 유화정책을 쓰는 거지만 물론 기만적이지만 기만적인 유화정책을 쓰는 거 맞죠? 기만적인 유화정책. 그래서 계몽이나 실력 양성 운동 정도는 허용해 주는 시기라고 일본이.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막았어. 그래서 조선공산당 옆에다가 비밀결사라고 해놔. 일본의 탄압이라고 해놓고 비밀결사. 그러니까 10년대는 아예 모든 단체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일체 부인됐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는 나올 리도 없고 10년대는 보급되기 전이니까 어떤 단체도 허가를 안 해주니까 주로 비밀결사의 형태로 운영이 됐던 거야. 근데 20년대에는 허가를 해주기 시작해서 허가받고 활동했던 단체도 나오지만 그때 허가받는 단체들은 주로 계몽과 실력 양성을 주로 하는 애들이지 무장투쟁이나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애들은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20년대에도 여전히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만은 뭐다? 일본의 탄압을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의 탄압 써놓고 따라서 조선공산당 운동은 허가받고 이러면 안 되고 비밀결사로 조직되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됐어, 몰래. 그러다가 무슨 사건을 계기로 해체된다? 신의주 사건 줄. 2차 조선공산당 60만 세 운동 계획, 그거 줄. 그리고 그거 별표 쳐놔. 자, 20년대 60만 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계획했던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이야. 그 중에서 특히 2차 조선공산당, 그다음에 3차 조선공산당 줄 쳐놓고 정우회 선언 줄. 자, 3차 조선공산당은 더 중요해. 별표. 3차 조선공산당 세력이 정우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선언을 한다고. 그걸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정우회 선언의 내용이 뭐다?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한 거야. 사회주의 세력이. 원래는 사회주의자들은 이 당시에 민족주의 세력과는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인데 일시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뭉치겠다고 선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거기 반드시 정우회 선언 반드시 더 별표 쳐놓으세요.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협동전선 구축선언 그 줄.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시기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본래 사회주의 세력은 계급혁명하고 계급혁명 일단 들어보세요. 계급혁명이라는 거 하고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독립운동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급혁명을 하는 거는 주로 민족주의자, 부르주아 타도하는 운동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은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이 계급혁명을 중시하는 시기에는 민족주의 세력은 타도의 대상이 되니까 뭉칠 수가 없는 거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계급혁명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독립을 일단 하고서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독립을 조금 더 중시해야 되겠다라고 노선으로 바뀌게 되면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이니까 민족주의 세력과도 일시적이지만 연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차 조선공산당 정우회 선언, 이 시기의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혁명보다는 독립을 우선시하는 노선으로 조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써놓으라고. 독립, 그 밑에다가 독립, 계급혁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계급혁명 이렇게 부등호를. 자, 무슨 소리야? 정우회 선언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은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혁명보다는 무엇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독립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자, 그래서 일단 독립을 위해서 민족주의자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일본과 대항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게 26년이거든요. 정우회 선언에다가 26년이라고도 써놓으세요. 26년. 3차 조선공산당이 26년이라고 됐지. 정우회 선언 27년. 근데 그때 빈 공간 오른쪽에다가 신간의 결성, 신간의 27년이라고 써놔.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운동 중에서 2차 특히 60만 세 운동 계획했다. 그다음에 3차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이 시기의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혁명보다는 독립을 우선시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선언이 바로 27년 그 다음에지. 다음에 무슨 단체 결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간의 결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3차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별표 쳐놓고. 그래서 사료지문에도 그 정우회 선언의 내용도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4차 조선공산당은 28년인데 코민테른의 12월 태제로 해체 고대조천하. 코민테른에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운동은 다 중앙에 모스크바에 있는 코민테른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코민테른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코민테른이 12월 달에 1928년 12월 달에 말을 해서 그 코민테른의 12월 태제라고 해.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놔. 엘리트 중심 당 해체, 노동자 농민 중심 당 조직 이렇게 재건 이렇게. 그래서 코민테른에서 12월 달에 말한 게 그거야. 조선의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이 주로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가만 보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야?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사회거든. 그래서 엘리트 중심의 당을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을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해체됐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그렇게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몇 개 써놓으란 거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정리. 자, 그리고 이제 위로 가. 사회주의 세력. 자, 계급혁명 줄쳐놔. 계급혁명. 자,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 운동이란, 순수한 사회주의 운동이란 계급혁명 내지는 계급해방을 말하는 거야.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싫어하는 거지.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라고 이 계급이 이원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가진 자는 유산계급, 못 가진 자는 무산계급. 유산계급은 외래어로는 부르조아지, 부르조아. 그다음에 무산계급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자본주의 경제는 어떻게? 가진 자가 유산계급, 부르조아가 못 가진 계급, 무산계급, 노동자, 농민이 대표적이고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조아, 유산계급을 몰아내고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거든. 자, 그래서 결국 그거를 계급혁명이라고 해. 그래서 계급혁명이란 소리는 가장 순수한 사회주의 운동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그걸 계급혁명이라고 했.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 식민지 하에 있는 민족이잖아,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회주의자들도 계급혁명도 해야 되지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독립운동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지. 독립운동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다 계급혁명만 써놓은 이유는 순수한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혁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도 한다. 근데 이제 둘 중에서 어떤 가치를 더, 지금 당장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바뀌는 거야. 계급혁명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아까 3차 조선공산당 때 얘기 드렸죠. 계급혁명을 예를 들어서 더 중시한다. 독립보다 계급혁명을 더 치중한다. 그럼 순수한 사회주의 운동에 더 치중한다. 그렇다면 민족주의 세력이 주로 부르주아로 돼 있거든. 그래서 걔네들과는 대립할 수밖에 없어. 통합이 나오질 않아. 근데 지금 당장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독립운동을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계급혁명하자. 이런 식으로 태도가 변한다면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이니까 민족주의 세력과도 일시적이지만 연대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한 거야? 3차 조선공산 때 정우회 선언 때 말씀드린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계급혁명을 주로 했고 독립운동도 물론 한다. 그리고 20년대 사회주의 세력이 전개했던 운동이 뭐다? 조선공산당 운동이다. 맞지? 조선공산당 운동. 근데 조선공산당 운동은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비밀 결사로 조직되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1차 조선공산당 25년 신의주 사건 대체, 신의주 사건. 2차 조선공산당이 한 일이 뭐다? 60만 세 운동 계획.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아서 해체되는 거야. 60만 세 운동 별표 쳐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26년에 3차 조선공산당. 3차 조선공산당. 거기다가는 ML당이라고도 써놔. ML당이라고 돼. 일명 ML당. 이건 마르크스 레닌의 약자야. 그래서 일명 ML당이라고도 한다. 마르크스 레닌당의 약자다. 3차 조선공산당. 거기서 중요한 선언을 한단 말이야. 그거 별표 쳐 넣으시라고. 정우회 선언. 그래서 정우회 선언 26년의 정우회 선언. 자, 여기의 내용은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민족주의자들과 민족 협동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정우회 선이다. 그러면 정우회 선언을 발표할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혁명보다는 독립을 우선시하는 입장인 거지.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고 이게 모 결성에 영향을 미친다? 신간의 결성. 그다음에 4차 조선공산당은 뭐야? 코민테른의 12월 태제, 그 줄초노라고 그랬지? 해체. 코민테른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때? 엘리트 중심의 당을 해체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당을 재건하라.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농민운동을 그래서 주도하는 거야. 노동자 농민. 그래서 노동자 농민운동.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자, 그래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그래서 요거는 주로 누가 주도한 운동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한 운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20년대 3.1운동을 전후해서 국내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거고 사회주의 운동도 이제 확산되어 가는 거다. 그러나 문화통치 시기에도 어떻게 사회주의 운동은 철저하게 탄압했다. 통치할 때 했죠. 치안유지법이 바로 그런 법이기도 했지. 치안유지법. 국채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치안유지법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 사료지문도 나온다고. 그래서 치안유지법, 국채를 변혁하고 사유재산 제도 부정한다. 그건 뭐야?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따라서 그거는 치안유지법은 이 당시에 국내에도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이 확산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일제는 그것을 탄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법률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족운동 탄압하기 위해서 2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 이래도 되고 치안유지법. 근데 그중에서 특히 무슨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법률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운동. 다시 지금 복습시켜 드리는 거야. 자,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하나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시다. 민족주의 세력. 반면에 얘네들과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야.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세력.
그게 뭐야?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지.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민족주의 세력. 이념적으로 다르다고. 얘네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주로 자본주의하고 민주주의란 말이야. 얘네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20년대 이후부터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간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야. 몇 년대 이후가? 1920년대 이후가 이념적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자, 민족주의에 대해서. 민족주의는 주로 무슨 운동에 주력하는 애들이다? 계몽과 실력 양성 줄. 계몽과 실력 양성. 자, 얘네들은 주로 뭐? 계몽, 국민을 계몽하고 지금 당장은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 이거는 뭐 합방 전부터 있었잖아. 합방 전부터. 그래서 그때도 보면 주로 뭐야? 그때 부르주아라는 얘기를 그때 그래서 미리미리 한 거야. 주로 가진 자들이 전개한 운동이지.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은 대부분 계몽과 실력 양성에 주력하는 애들이야. 반면에 얘네들은 계급혁명. 얘네들은 계몽과 실력 양성을 수단으로 하는 독립, 민족해방, 독립에 치중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저항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얘네들은 계급혁명을 주로 추구하며 얘네들은 계몽과 실력 양성을 추구한다. 주로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다? 실업과 교육, 언론, 종교계. 그래서 합방 전에도 주로 뭐야? 이런 걸 봤잖아.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 그다음에 신문을 만들어서 교육,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신문, 언론, 그다음에 종교계 활동.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의 특징이야, 얘네들은. 그래서 특히 국내에는 무장 투쟁은 거의 할 수가 없으니까 1920년대 초에는 이 민족주의 세력이 주로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 한번 뒤었지. 3.1 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얘네들이란 말이야. 근데 3.1 운동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 아직까지는 독립할 때가 멀었나 보다. 그래서 계몽과 실력 양성에 더욱더 주력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20년대 초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이 있단 말이야. 그게 뭐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 말 그대로 계몽자가 들어가면 이거 민족주의구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 전개되고 물산 장려운동이 전개되고 농촌 계몽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건 다 성격이 뭐야?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의 성격을 띈 운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주도해야 되는 거야?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운동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라고. 몇 년대가? 1920년대가. 그래서 요 세력과 요 세력도 반드시 수평 비교해 놓으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족주의 내부에서 분열이 나온단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20년대 유화 정책 중에 하나, 참정권 부여 선전하지. 참정권. 이거 통치 방식과 강상형은. 그래서 조선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겠다.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선전한단 말이야. 그것의 하나로 뭐야? 자치론을 유포했다. 자치론. 이건 무슨 내용이라고 했어? 지방자치제 시행했다. 자치론 유포. 그래서 1920년대 일제가 무엇을 부여한다고 선전하면서 참정권을 부여한다고 선전하면서 무엇을 유포하는 시기다? 자치론을 유포하는 시기다. 이 의도는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지금 당장 조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지금 당장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생각하지는 말고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지방자치제에 적극 참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누려라, 이렇게.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유포하자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세력과 동조하지 않는 세력이 있어. 사회주의는 무조건 비타협이야. 사회주의는 일제에 동조하지 않아. 절대로 동조하지 않아. 무조건 비타협이야. 비타협.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러한 거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격한다고.
배격.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여기 안에서 어떻게 그걸 수용하는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치론 유포의 동조에서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세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나 그거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정치적 권리를 누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자, 그래서 비타협, 방향은 좀 바뀌어서 설명하는 거야. 비타협이 있어. 비타협. 근데 어떤 애들도 나오는 거야? 타협하는 애들도 나오는 거야. 타협주의. 자, 그래서 얘네들을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것의 이게 배격이 되는 거야. 이거 자치론 유포. 그래서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무슨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자치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야. 그래서 타협주의라고 하는 거야. 자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더라. 자, 그래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란 일본의 동조해서 자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세력을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한다. 얘네들은 일본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일본의 말대로 그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독립할 실력이 안 됐어. 그래서 일단은 자치 운동을 통해서 먼저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 양성이야. 그 다음에 후에 독립할 수 있다. 원래 이제 전체적인 민족주의 세력의 입장이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실력 양성 후 독립에 더 치중하는 애들이 얘네들. 자치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런데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자치운동. 그래서 자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 왜? 그건 기회주의적인 거야. 얘네들의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당장 벗어나는 게 좋은 거지.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지방자치제에 적극 참여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자치운동을 배격한다고. 자치운동을 비판한다고. 배격. 그래서 비타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얘네들도 배격이지. 비타협이니까. 그래서 자치운동을 배격한다. 얘네들의 입장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독립을 꾀하는 거야.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뭘 하자 이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당장 벗어나자라는 거지.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독립을 원한다. 그래서 20년대 이념적으로도 대립해 있는 상태에서 자치론이 유포되면서 비타협과 타협주의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친일화돼가는 세력이야. 친일화돼가는 세력. 자, 그래서 자치운동을 배격한다.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독립을 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또 대립을 하는 거야. 얘네들이 또 대립. 그리고 비타협, 이 입장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타협주의와 비타협주의의 갈등이 생긴다. 자치론을 계기로. 그래서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것, 그걸 배격하기 위해서 비타협주의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비타협주의 있지? 얘네들과 그 다음에 비타협주의, 사회주의는 다 비타협이야. 일제와 타협하지 않아. 얘네들은 절대로. 그래서 비타협주의가 모이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이제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야. 얘네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은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 세력이잖아. 얘네들은 민족주의 세력이잖아. 그치? 민족주의 세력이잖아. 그래서 사회주의를 좌라고 한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좌우 합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좌우 합작. 자, 그래서 결국은 좌우 합작으로 이제 신간회라는 단체가 결성이 된다고. 신간회. 그래서 좌우 합작하는 게 20년대 중반부터 좌우 합작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도 그렇게 되고 신간회, 근우회 운동 이런 것들이 다 가장 대표적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줄쳐놓으세요. 이거는 이해까지 하시라고 좀 이해까지. 자, 그래서 지금 20년대 이후에 민족운동의 새로운 양상, 일단 머릿속에 틀을 잡아야 돼. 자, 무슨 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사회주의. 그러면 이제 나와야 돼. 민족주의. 기존에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과 새로 보급된 사회주의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민족주의, 거기를 하자 이제. 민족주의 세력은 주로 자본가 계급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계몽과 실력 양성을 주로 하는 애들이야.
반면에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운동이란 뭐야? 계급 혁명을 목표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타도의 대상은 부르주아 계급이다.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한 대표적인 그런 계몽과 실력 양성 운동이 뭐냐? 밀립대학 설립운동, 울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한 대표적인 운동이 뭐냐? 그럼 조선공산당 운동, 노동자 농민운동. 자, 그런데 20년대는 이렇게 분화가 심화되는 건데 이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타협과 비타협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지. 타협과 비타협. 근데 타협주의, 일본과 타협하려는 움직임은 어느 세력에서 나온다? 민족주의 세력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 계기가 일본에 무엇이 배경이 됐다? 자치론 유포라고. 자치론 유포. 그래서 자치론 유포하자 거기서 일본의 동조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타협주의. 아니다. 지금 당장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이렇게 또 분화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멋있고 딱 다시 민족주의 반대로 하면 지금 책대로 하면 민족주의 뭐 사회주의 맞지? 그럼 민족주의 안에서 타협, 비타협 맞지? 그래서 그렇게 머릿속에 딱 기억하라고.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이 타협과 비타협으로 대립을 하자 이 비타협적 세력이 타협주의와 대립하기 위해서 그걸 자치운동을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결성한 단체가 뭐야? 신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지금까지는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외우세요. 밑에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누가 있다? 이광수, 동아일보, 최린 등 천도교 시파. 그거 줄 쳐놓고 그건 외워야 돼. 그래서 타협주의의 대표 사람은 누구다? 이광수라는 사람.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글을 짓는다. 그게 민족 개조론과 민족적 경륜이다. 그거 맨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민족개조론 줄 위에 사료 지분 있는 거예요. 민족개조론 줄 민족적 경륜 그거 줄쳐놓으세요. 민족개조론과 민족적 경륜에 글을 지은 사람 이광수. 그리고 그 글은 당연히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글이야. 맞죠? 그 다음에 천도교 신파 최린 3.1운동을 주도한 종교가 천도교인데 그 이후에 두 개로 나눠진다고. 구파 신파로. 자, 그래서 신파 최린. 자, 반대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누구래?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누구래? 이상재, 안재영, 조선일보 출, 천도교, 구파, 권동진 출. 이상재, 안재홍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 언론기관은 조선일보라고 하셔야 되고, 조선일보. 그 다음에 권동진이지. 권동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좀 외우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상재, 안재홍, 조선일보, 권동진 요 세력은 요 세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물어보는 거고, 이광수, 동아일보, 최린, 민족 개조론, 민족적 경륜 그걸 중요한 거리야. 민족 개조론, 민족적 경륜 그거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써놓은 걸로 이해해. 이광수 등 동아일보, 최린 등 신조교 시파 자치운동을 전개했다. 일제와 타협하는 입장이다. 일제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자. 즉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라는 입장이다. 민족 개조론과 민족적 경륜은 반드시 읽어보세요. 특히 두 번째 있지. 두 번째. 조선인이 정치적 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원인은 일본이 그것을 허가하지 않은 데 있다. 조선 내에서 그 위에 글 말하는 거야. 민족적 경륜. 조선 내에서 거기서부터 연필로 살짝 줄쳐놔. 조선 내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 문장을 별 펼쳐놓고 항상 기억하세요.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이야?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본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그거는 자치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자치운동의 신호탄이라고. 그래서 이 글이 나오게 되면서 타협주의와 비타협주의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고,
이걸 배격하기 위해서 비타협주의 세력이 뭉쳐서 신간회를 결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이상제, 안재홍, 조선일보, 천도교구파, 건동진이라고 했고, 자치운동을 비판했다. 결국은 기회주의로 완전하고도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하는 애들이다. 얘네들이 바로 사회주의와 연대해서 신간회를 결성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시라고요. 요 자체도 좀 문제를 잘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외우기도 하지만 이해까지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자. 1920년대 이후에 민족운동의 새로운 양상이 뭘까? 이념적 노선별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다. 맞지? 그래서 이념적 이제 책의 구조대로 이제 제가 쓸게요. 무슨 세력과 무슨 세력이야? 민족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무슨 세력으로 나눠진다? 사회주의 세력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시기다. 맞지? 그래서 그거 하나 정리해 놓으라고.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의 성격, 사회주의 세력의 성격, 그렇게 일단은 먼저 정리해 놓으라고. 그런데 또 이 민족주의 세력 안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무슨 주의야 무슨 주의? 타협주의와 비타협주의로. 그래서 타협주의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 한다. 그 다음에 일자 타협하지 않는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 한다.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항상 비타협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자치운동을 전개한다. 얘네들은 배격한다. 자치운동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이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그게 뭐냐면 474쪽. 474쪽. 자, 3개. 자, 이거는 누가 주도한 운동이야?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한 운동을 먼저 정리하는 거야. 1920 이제 개별적인 민족운동 정리하는 거야. 개별적인 민족운동을 정리한다.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3개.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 이거는 무슨 성격의 운동이다? 당연히 계몽과 실력 양성운동을 말한다. 그래서 20년대 초반 계몽과 실력 양성운동의 성격을 띈 대표적인 운동이 뭐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물산 장려운동,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 그 3개 정리해 놓으시라고. 반드시 지금 할 거야. 자, 그래서 요 3개는 반드시 단독으로 나온단 말이야.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은 계몽과 실력 양성운동의 성격을 띄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누가 주도한 대표적인 운동이라는 거? 민족주의 세력. 20년대 국내 민족주의 세력이 주로 주도한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으로 맞는 것은 하면 3.1운동 이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그럼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계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하셨죠? 이해하시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인지 각각 개별적인 내용을 이제 줄치면서 공부하는 거야.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했다? 조선교육회 줄, 한규설, 이상제, 윤치호 등 줄. 2차 조선교육령이 배경이다. 줄. 대학 설립 가능 줄. 자, 그건 이것도 이해해야지 당연히. 10년대에는 대학 설립을 불허했잖아. 그런데 2차 조선교육령으로 2차 조선교육령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학을 설립해서 우리나라 사람 손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돼. 고등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취지지. 그래서 결국 교육운동이란 말이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대학 설립운동이다. 고등교육을 배우자 교육운동이라는 거지. 근데 그건 20년에 세워진 조선교육회가 중심이 되어서 밑으로 간다. 그래서 이 운동을 위해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준비회가 설립되었다. 중앙부와 지방부를 설치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모금운동 줄쳐놔. 그래서 이때 외쳐졌던 구호가 맨 위에 있는 거야.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이런 식. 그거 줄쳐놓으세요. 한민족
1천만 한 사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와 함께 전개된 모금운동은 무슨 운동과 관련이 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와서 그리고 이 운동에는 어떠한 단체도 적극 참여하게 됐다? 청년회. 적극 참여.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된다? 총독부 방해. 모금운동 실패.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는 시기지? 근데 이거 사회주의자들은 실력 양성 운동을 주로 한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계급혁명, 대중적인 운동을 지도하는 애들이지. 그래서 청년회가 아까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 청년들이 가장 사회주의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좋으니까 사회주의가. 그래서 청년회가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사회주의와 경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어쨌든 많은 청년회가 이탈한다고. 그러면 청년회가 주도해서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없어버리니까 모금운동이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거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일본이 그래서 결국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회유책으로 경성제국대학만 설치했다. 그거 그 정도 줄쳐 놓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물산장려운동. 자, 물산장려운동은 배경이 뭐다? 일단 20년대 회사령 철폐. 그거 그리고 복습. 20년대는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맞지? 10년대는 회사령을 공포하고 회사 설립을 허가주의. 복잡하고 까다롭겠지만 20년대는 철폐해서 신고주의로 전환했어. 그래서 20년대 비로소 민족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야. 민족기업의 성장. 근데 이미 이 시기에는 민족기업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일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야. 자, 그래서 신고주의로 전환했다. 그래서 밑에 민족기업이 성장하는 시기다. 몇 년대가 본격적으로 20년대가 대표적인 민족기업 줄쳐놓으세요. 경성방직 주식회사 김성수가 사장이야. 평양의 고무신 메리아스 공장 그거 줄쳐놔. 20년대에 성장한 대표적인 민족기업이다. 그리고 또 20년대 이것도 관련 있어. 일본의 독점 자본이 조선 진출한 시기 맞지? 그래서 관세 철폐 움직임에 대응 줄쳐놔. 관세 철폐 움직임에. 관세를 조선과 무역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야. 결국은 통치 방식도 했죠. 인하 정책으로 되는 거지. 관세 인하 내지는 관세 철폐 움직임이라고 하면 돼.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 한 건 다 배경이야. 자, 그래서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 공포되어서 민족기업이 억제되던 시기란 말이야. 근데 20년대에는 공포. 그다음에 20년대는 회사령이 어떻게 철폐되면서 신고주의로 전환하면서 회사 설립이 훨씬 간편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그렇다고 10년대는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20년대 본격적으로 민족기업이 성장하는 시기라고. 대표적인 민족기업은 경성방직 주식회사라든가 평양의 고무신 메리아스 공장이 대표적인 이 시기의 민족기업의 하나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조선인 기업은 일본인 기업에 비해서 자본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뒤처져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라고. 그래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 하에서 일본이 또 한반도와 무역을 하는 내지는 한반도에 진출하는 독점 기업에 대해서 재벌 대기업이지 그런 애들 대해서 관세를 철폐한다 이런 얘기가 막 떠돌더라는 거지. 관세 철폐 움직임. 그러면 경쟁력이 더 약화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민족기업을 살리자라는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라고.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래서 평양물산장려회 줄쳐놔. 평양물산장려회. 그래서 물산장려회는 평양에서 시작이 됐어. 평양. 누구? 조만식 평양.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3년 줄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 줄. 그 다음에 전국적 확산 줄. 그래서 이 운동은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3년에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어서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산품 애용만 줄쳐놔. 밑에. 자, 이게 이제 그런 얘기야. 물산장려운동랑 자급자족, 국산품 애용, 소비절약, 금주와 금연 등의 운동이 전개되는데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국산품 애용이야. 국산품 애용 줄, 그것만 별표 쳐놔.
그래서 결론은 이 운동은 무슨 말이냐면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거야. 일본 상품 배격하고 국산품을 애용해서 민족 기업을 성장시키자, 육성하자라는 운동이다. 맞지? 유사단체로는 자작회, 토산장령회, 토산애용 부인회 등이 만들어서 이 운동을 같이 함께 하기도 했다. 근데 이 운동은 자본가 중심의 실력 양성 운동, 그거 반드시 추천하. 그것도 이거는 자본가 중심의 경제적 구국 운동이지 그다음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그들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20년대는 이미 무슨 사상이 보급된다?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되면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는 타도의 대상인데 자본가만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야. 이 운동은 국산품을 애용해서 결국은 민족기업을 더 성장시키자는 건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라는 거야. 자본가한테 돌아가지 노동자,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정상적으로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뭘 고려해서 물건을 사는 거야?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격이지 가격. 가격과 품질이지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소비자는 사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한국 기업이 생산한 물건은 일본 기업이 생산한 물건에 비해서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당연히. 품질이 떨어진다고. 그럼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가격적 측면으로 본다면 오히려 가격이 비쌀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걸 단순한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값이 비싼 물건을 노동자, 농민으로 하여금 사게 한다면 노동자, 농민은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지. 그 손해가 결국은 자본가 배만 불려주게 된다. 만약에 민족기업을 성장시켜서 걔네들의 성장했어. 그럼 걔네들이 또 다시 그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그게 이제 골고루 분배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야, 자본주의 생리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물산장려 운동은 자본가 중심의 경제적 구국운동이었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구국운동은 아니었다. 경제운동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은 비판, 참가하지 않은, 그것까지 추천하. 반드시. 별표. 그 문장도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물산장려, 물론 당연한 거지만 특히 이 물산장려 운동에 대해서는요,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다고. 그리고 그 밑에 사료지문 나온 거 있지? 사회주의 세력 물산장려 비판. 그거 반드시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것도 기출문제로 한 번씩 다 나왔던 것들이야. 그래서 특히 물산장려 운동에 대해서만은 국산품을 애용해서 민족기업을 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면 하자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민족주의 세력 물어보는 거고,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운동을 비판하는 견해로 글이 써 있어. 그러면 사회주의자들이 한 말이야.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맨 위로 가서 후호,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그거 추천하세요. 이게 가장 키워드고 이건 쉽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조선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쓰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고. 결론은 물산장려라고. 그래서 국산품 애용 운동.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면 돼. 이 두 개가 더 잘 나와.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네, 마지막으로 농촌개몽운동을 하자. 농촌개몽운동은 그냥 크게 보면 농민들을 개몽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0년대부터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전반에 문맹퇴치운동이라는 게 나와. 문맹퇴치운동. 그거는 확실하게 외우세요. 자, 이거는 보통 20년대는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 해가지고 두 개를 정리해 놓으라고. 두 개. 무슨 운동과 무슨 운동이래? 문자 보급 운동 출, 분화로드 운동 출. 문자 보급 운동, 그 다음에 분화 로드 운동.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별표 쳐놔. 밑에 문자 보급 운동 29년 34년 그거 줄. 그리고 연도 확인해. 29년부터 34년이니까 30년대 전반의 민족운동이라고 나올 수 있는 거지. 어떤 신문이 주도했다? 조선줄. 누가 가담했다? 학생줄. 분화로드 운동은 이 31년부터 34년이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시기지. 30년대 전반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두 개 묶어놓고 별표 쳐놓으라고. 이거 잘 나오니까 별표.
그래서 뭐야 농촌계몽운동은 그렇게 크게 이해만 하면 되는데 문자보급운동과 분화로드 운동은 별표천으로라고 이거는 단독으로 나오는 거야. 30년대 전반의 민족운동으로 가는 거야. 1929년부터 1934년까지 문자보급운동, 1931년부터 1934년까지 분화로드 운동. 이거는 조선일보, 이거는 동아일보. 이것도 반드시 바뀌지 않게.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이 두 운동은 언론사들이 주도한 운동이야. 그럼 언론사들이 주도하는 운동은 뭐 결국 민족주의 세력 아니야. 그래서 언론사들이 주도하고 여기에 누가 가담을 했다? 학생들이 가담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문들이 자꾸 학생들을 유도하는 거야. 신문 사설을 통해서 아니면 신문 보도를 통해서 학생들이요 방학을 이용해서 고향에 내려가는 학생들이요 야학을 열고 한글을 보급해서 농민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줘라, 교육을 시켜라.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거든. 문맹률. 그래서 이걸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돼. 문맹퇴치 운동. 그래서 문맹퇴치라고도 써놔. 문맹퇴치 퇴치 운동. 그래서 특히 조선의 농민들이 30년대 전반까지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지. 그건 일본의 우미나 교육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근데 자, 그래서 결국은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농촌 계몽 운동은 전반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전반이라고 박아놔. 20년대 후반도 말고 30년대 전반에 농촌의 한글을 보급해서 문맹을 퇴치하자라는 문맹퇴치 운동이라고 반드시 써놓으세요. 문맹퇴치 운동. 그게 뭐야? 문자보급 운동과 분화로드 운동, 조선 동아 거기까지. 이때 외쳐졌던 구호 위로 가. 문자 보급 운동은 뭐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거는 누가 주도했어? 조선일보. 29년부터 34년까지. 자, 그 다음에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 분화로드. 그거 줄쳐놓으세요.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 분화로드. 분화로드 밑에다가는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야. 민중속으로 가서 가르치자고. 배우자 다 함께. 자, 가르치자 배우자 다 함께 분화로드 민중속으로라는 구호는 누가 주도한 운동이야? 동아일보. 이렇게. 그리고 두 개의 공통적인 게 뭐야? 크게 보면 농촌 계몽 운동. 좀 더 들어가면 문맹퇴치 운동. 맞죠? 언론사가 주도하고 학생들이 적극 가담한 운동.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하라고. 자, 그리고 맨 밑에 그러나 결국은 몇 년까지 둘 다 보면 34년까지밖에 안 하잖아. 그래서 34년까지 하고 일제가 이걸 탄압을 한다고. 일제 탄압. 그래서 통치 방식 하실 때 민족말살 정책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별표천이라고 한 게 있었어. 그게 문자보급 운동과 분화로드 운동. 그 30년대 전반에 그걸 탄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러한 운동을 반영한 대표적인 소설로는 뭐가 있다? 이광수의 흙과 시문의 상록수가 있다. 그런 걸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운동은 반드시 잘 나오니까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 하나,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농촌계몽운동 크게 이해하는 거고, 30년대 전반에 문맹퇴치운동, 문자보급운동과 분화로드 운동. 요거 반드시 알아두라고. 요건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20년대 이후 국내의 민족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먼저 이해할 부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의 갈등, 두 세력 간의 성격 비교, 그 다음에 민족주의 안에서 타협과 비타협주의, 성격 비교, 그리고 그걸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운동 3개, 밀립대학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 다음에 농촌계몽운동, 더 들어가서 문맹퇴치운동, 그걸 반드시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